지혜라는 이름의 학자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삶의 철학을 연구하며 도시의 근간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 경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살아 숨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이성이라는 이름의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의 마법을 믿었고 모든 것을 통계와 수학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성에게 경제는 완벽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대한 퍼즐이었죠. 지혜는 인간의 합리성 가정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들이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성은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숫자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씨앗이었습니다. 지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케인즈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두 학자의 생각은 마치 두 개의 강물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성의 숫자는 도시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통계와 수학의 힘에 열광했고 모든 결정은 오직 숫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인문학적 이해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측 불가능한 숫자의 폭풍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통계 모델은 무너지고 수학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적용이 가져온 혼란 속에서 도시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지혜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고통에 귀 기울였고 역사의 교훈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인문학적 이해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성은 지혜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만 그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가치라는 것을요. 그들은 이제 함께 인문학이 지탱하는 더 견고하고 따뜻한 경제 도시를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금융은 단순히 돈을 굴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금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과 사상, 그리고 인문학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은 인간의 욕망, 두려움, 사회 정의와 같은 심층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을 오직 돈의 흐름으로만 보면 물질적 풍요, 무한 경쟁, 적자 생존이라는 좁은 시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금융을 둘러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돈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인간을 억압하는 굴레인가? 금융 시스템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장치인가? 이러한 물음은 통계와 수학만으로는 답할 수 없고 철학과 역사, 사회학의 시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 기대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고 때로는 군중 심리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가설은 모든 정보가 주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지만 현실의 시장은 공포와 탐욕에 의해 급등락합니다. 즉, 금융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완벽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 행동경제학적 인간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작은 정부, 금융 자유화, 효율성 극대화가 강조되었죠.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위기 이후 두 흐름이 다시 대립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 성장, 작은 정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케인지아는 분배와 평등, 약자 보호, 큰 정부, 재정 확대를 주장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경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금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철학적 관점의 충돌입니다. 21세기 금융시장은 수학과 통계 모델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리스크 모델들은 정교해 보였지만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제도적 허점까지 모델이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금융공학의 남용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웠습니다. 따라서 금융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기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성찰이 금융의 토대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철학은 금융의 궁극적 목적을 묻습니다. 역사와 사상은 금융제도의 맥락을 보여줍니다. 인문학은 금융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지 아니면 파괴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줍니다. 금융은 결국 인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인간의 합리성뿐 아니라 비합리성과 도덕성까지 껴안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융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 계산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을 둘러싼 철학과 사상, 인간 이해를 함께 공부할 때 비로소 금융은 혼란이 아니라 지혜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